제가 딱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울출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 그다음에 출렁출렁, 그다음에 박스권. 울퉁불퉁은 지역과 상품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더 안 좋을 거다. 그다음에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거래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과 상품 간의 어떤 차별화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렁출렁은 뭐냐면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대출 규제거든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새해 7월부터 도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금리를 인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아마 트라이앵글 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대출 규제, 금리 인하로 보셔야 되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빼버리면은 아마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간의 시소 게임이 이제 벌어질 거다. 그리고 어때요? 출렁출렁거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어때요? 시장이 조금 옹기를 좀 돌겠죠, 그죠? 그래야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가격도 일부 좀 오를 수도 있는데 어때요? 대출 규제를 하면 어때요? 다시 또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래서 그런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박스권인데요. 저는 큰 폭의 하락도 힘들고 급상승도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시소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새해의 상승 요인이 뭐냐? 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에다가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 침체기 때는 대체적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이게 화랑기 때나 혹은 회복기로 접어들면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이때 대비해서 90% 정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지금 10월까지 보면요, 가장 최근 통계인데 저점 대비 19% 올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막 또 달리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도 안 좋긴 한데 지방은 오히려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큽니다. 집값이 싸니까. 여러 논문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방도 안 좋긴 한데 막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치기보다는 그냥 바닥을 다지는 뭐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좀 올라가 보면은 부동산 중에서 꼭 집을 사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큰 트렌드는 뭐냐면은 바로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로컬 자산이면서 대면 자산이죠. 그러면은 내가 집을 왜 사냐는 거예요. 집을 산다면은 재테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순전히 나의 홈을 장만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시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부분이 아마 자산 증식 목적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제가 홈과 하우스의 균형을 맞추라고 했지만 대부분 분들이 아마 하우스를 적어도 70~80% 정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수익률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결국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예요. 1%밖에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어. 집을 사시려면은 지금은 절박하고 간절해야 돼요. 왜 사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삶의 통과의례였어요. 필수 과정이었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죠? 아기를 낳고 집을 장만하는 게, 그렇죠?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일종의 보편적인 삶의 어떻게 보면 계단 같은 거였잖아요. 지금은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놓는 시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내 집 있으면 좋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만 만약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달리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최근에 그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ICT 정보기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엔비디아로 몰려가고 양자 컴퓨터로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보면은 글로벌의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7에서 8%고 부동산은 3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은 싸게 사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금융시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4-5년 전만 하더라도 영끌 비투, 비테크 뭐 있잖아요. 영끌 매수 이런 게 유행어였죠. 요새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우회 전략을 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서울 아파트가 12억이면은 대출을 한 5억씩 내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예요? 빚이 좀 쪼들리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꼬박꼬박 갚아 나가면서 어느 순간 뭐예요? 빚이 다 갚여져 있으면은 내가 인제 부자가 되는, 이거 이제 콘크리트 강제 저축 행위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집도 장만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게 하나의 일반화된 어떤 그런 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요새는 30대들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보면은 전체 주택 매입 금액의 17%가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는 좀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만 강요하는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껏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부를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좀 맞는 방식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나는 주식이 안 맞아. 보니까 막 폭락 올 때 막 멘붕이 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때문에 일도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은 저는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은 대출 내서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갚아서 내 집을 완성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해 보니까 나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나 코인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굳이 2025년에 집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더 불려 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도 관계없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해야 될 리스크는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산이든 서울이든 뭐예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고속버스 타고 갔지만 이제는 KTX 타고 비행기도 타고 심지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시내버스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만요. 네, 걸어서 가는 사람도 봤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좀 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집 마련이 겉으로 보면은 사는 곳이다. 실제로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이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결국 돈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 특히 대도시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뭐예요?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집을 언제 사고 팔면 좋아요? 특히 집을 언제 사요라고 묻는다는 것은 집을 재테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가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집은 원래 홈이었는데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결국 하우스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투자 대상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뭐예요? 초각 투자 그래 가지고 미술품도 요새 다 투자 상품화 돼 버린 거고, 심지어 저작권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본말의 가치가 전도돼 버리는 이런 세상인데, 물론 제가 너무 그쪽으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내가 새해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집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내 스스로에 대한 검증 혹은 통과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집은 반드시 지금 안 사고 나중에 돈을 더 불려 가지고 그때 가서 사도 돼요. 다만 이거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하면은 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이 종이 자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페이퍼 애셋 같은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스타일을 보고 아까 그래서 내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은 바이 자산인데 주식은 종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바람이 막 부는 날 A4 용지가 이제 종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묶지도 않고 그죠? 이걸 그대로 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하늘에 다 공중분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휘발성 이런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경쟁력, 나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어딘지를 내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올해 조금 무리하게 집을 살 거냐, 그것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좀 더 5년 정도 유예를 해서 그때 가서 돈을 더 불려서 내가 집을 장만할 거냐 하는 그것은 내 스스로 투자 로드맵을 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전공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회 전략도 있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